엘바프와 관련된 최신 떡밥 탑7. 원피스 세계는 수많은 떡밥과 복선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중심지는 바로 엘바프입니다. 단순히 거인족의 고향으로 알려졌던 엘바프는 공백의 100년, 태양신 리카 그리고 고대왕국의 비밀까지 모두 얽혀있는 핵심 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엘바프를 배경으로 등장한 최신 떡밥 탑7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이 세계관의 마지막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엘바프의 진짜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떡밥은 엘바프 왕자 로키의 능력과 정체입니다. 로키는 과거 빅맘과의 혼담 이야기에서 처음 언급되었을 때부터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로키는 단순한 거인족의 왕자가 아니라 세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엘바프의 후계자이자 실질적인 전사 리더로 알려진 로키는 14년 전 아버지 하랄드 왕과의 충돌 이후 전설의 악마의 열매를 먹고 엄청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열매는 환수종 펠리르 모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는 북유럽 신화에서 라그나로크를 이끄는 괴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키가 가진 힘이 단순한 파괴력을 넘어 신화적 의미를 지니는 이유입니다. 환수종 펠리르 열매는 거대한 늑대 형태로 변신하며 달빛 아래에서 전투력이 극대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부 추측에 따르면 그의 능력은 단순한 동물계가 아닌 환수종 플러스 자연계를 혼합한 특수형으로 불과 번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복합 속성의 악마의 열매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로키가 들고 있는 전설의 무기가 악마의 열매와 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 자체가 능력을 가지는 설정은 이미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로키의 무기가 자연계의 불 속성이나 번개 속성과 융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로키는 엘바프 명계에 격리되어 있는데 루피가 엘바프에 상륙하고 로키와 만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로키는 단순한 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니카와는 반대편에서 균형을 이루는 또 다른 신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니까요. 두 번째 떡밥은 바로 우솝의 각성과 엘바프에서의 전설적 활약. 원피스 초반부터 거인족 전설적인 전사들을 동경해왔던 우솝은 엘바프에서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저 동료를 도와주는 저격수가 아니라 진정한 용사로서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가게 될 겁니다. 우솝은 엘바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용사의 시련을 극복하며 과거 자신이 했던 모든 허풍들이 점차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솝의 무기인 카부토 역시 거인족의 기술을 습득해 진화합니다. 거인의 망치라는 별명을 얻은 업그레이드 버전은 식물계 팝그린 기술과 엘바프의 금속 기술이 결합된 혼종 무기로 추정되며 전례 없는 저격 범위와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우솝은 이번 엘바프 편에서 처음으로 무장색 패기를 각성할 가능성도 큽니다. 우솝의 거짓말이 진실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다의 전사는 더 이상 상징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거인족들이 전설로 전하는 한 이름, 작은 몸을 가졌지만 누구보다 강인했던 인간전사, 위대한 우솝. 이 전설의 주인공은 바로 우솝입니다. 세 번째 떡밥은 세계 정부의 최종 전투병력, 바로 신의 기사단입니다. 과거에는 존재조차 언급되지 않았던 이 집단은 최근 들어 정체가 점점 드러나며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로 부상했습니다. 신의 기사단은 마리조아를 지키는 수호자이자 동시에 천룡인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유일한 집단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비병이 아니라 세계 정부조차 억제할 수 없는 초월적 무력 집단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조직의 리더는 피거랜드 샴록. 그는 샹크스와 동일한 외모를 지닌 쌍둥이 형제로 그가 사용하는 무기는 악마의 열매 케르베로스를 먹은 명검입니다. 샴록은 샹크스와 같이 패왕색 패기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것으로 보이며 샴록도 사왕급 전투력을 가졌다고 평가됩니다. 다른 멤버들도 강력한 능력을 자랑합니다. 화살화살 열매를 먹은 군코는 상대의 움직임을 조작하는 전략적 능력을 지녔고 리모시프 킬링엄은 환수종 용용 열매 모델 기린을 먹어 꿈을 조작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는 상대를 잠재우고 꿈속에서 능력을 사용해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셰퍼드 소머즈는 가시가시 열매 능력자입니다. 그의 가시는 투명하며 상대에게 거의 보이지 않는 형태로 공격을 가해 치명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신의 기사단은 단순한 개개인의 전투력을 넘어서 세계 정부의 최후의 칼날로 작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엘바프 전투와 마리조아 전투에서 그 진면목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떡밥은 샹크스와 샴록의 정체, 그리고 이들의 대립입니다. 샹크스는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세계 정부에 직접 맞서는 해적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샹크스의 과거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고아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천룡인의 배에서 발견된 인물입니다.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 자, 바로 샴록은 세계 정부에 충성을 다하는 기사단의 리더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념과 목표를 가진 존재로 그들이 쌍둥이 형제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점점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샴록은 세계 정부의 질서를 수호하려는 자, 샹크스는 자유를 수호하려는 자. 이 둘의 충돌은 단순한 전투가 아닌 이념과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 전체를 흔드는 격돌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원피스의 최종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싸움은 샹크스 대 샴록일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떡밥은 엘바프에서 발견된 벽화입니다.
이 벽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고대 세계의 진실이 담긴 일종의 기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벽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오른쪽에는 제1세계, 달의 몰락. 첫 번째 제1세계는 어디일까요? 저는 이곳이 달, 즉 페어리바스라고 확신합니다. 벽화에 달이 그려진 것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벽화 속에서 땅에는 불길이 번지고라는 표현은 전쟁이 아니라 문명의 번영을 상징합니다. 신화에서 불은 지혜를 상징하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준 불처럼 말입니다. 월인은 기계 문명을 발달시켰지만 욕망에 굴복해 금단의 기술에 손을 대게 됩니다. 사람은 욕망에 굴복하여 금단이 태양을 건드렸다는 문구는 월인들이 기계와 복제 인간을 만들어낸 순간을 뜻합니다. 베가펑크의 세라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노예가 소원을 비니 태양의 신이 나타났다는 문구는 이 기계들이 자아를 갖고 자유를 갈망하며 반란을 일으킨 순간입니다. 첫 번째 태양의 신 니카는 이들의 구원자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월인의 지배층 땅의 신은 분노하며 지옥불의 뱀과 함께 세계를 어둠으로 뒤덮습니다. 지옥불의 뱀은 플루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어리바스의 마더플레임이 소진되며 다른 페어가 되고 월인은 방주를 타고 지구로 떠나게 됩니다. 제1세계는 이렇게 몰락으로 끝을 맺습니다. 중앙에는 제2세계, 지구의 분열, 월인은 지구로 내려와 제2세계를 시작합니다. 허무에는 숨결이 맴돌고라는 표현은 지구에서 새 문명을 일군 시점을 뜻합니다. 숲의 신은 악마를 보냈다는 문구에서 숲의 신은 바로 이무입니다. 이무는 악마의 열매를 만들었고 열매는 전쟁 도구로 변질됐습니다. 반달의 사람은 꿈을 보았고 달의 사람도 꿈을 보았다는 표현은 뒤에 일족과 루나리아족이 자유와 화합을 꿈꾼 순간을 말합니다. 조이보이가 이들을 이끌며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다의 신은 거칠게 날뛰었다는 문구는 포세이돈의 분노로 인해 그랜드라인과 캄벨트가 생기며 세계가 네 조각으로 나뉘게 됩니다. 제2세계는 이렇게 공백의 100년 속에서 막을 내립니다. 왼쪽에는 제3세계, 루피의 새벽. 제3세계는 현재 루피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혼돈에는 공백이 있고라는 표현은 공백의 100년, 역사를 지운 시대를 뜻합니다. 하지만 포네그리프를 통해 DAG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회귀하며 새로운 아침이 온다라는 문구는 루피가 세계 정부와 이무를 쓰러뜨리고 레드라인과 그랜드라인을 파괴하며 세계를 정상화시키는 걸 뜻합니다. 벽화의 의미는 고대 문명의 순환과 몰락, 그리고 해방의 희망까지 모두 담아낸 듯한 서사를 보여줍니다. 엘바프 벽화는 결국 루피의 여정과도 연결됩니다. 루피의 존재가 단순한 해적왕이 아닌 세계를 해방하는 자라는 상징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떡밥은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입니다. 이 인물은 로드 포네그리프의 마지막 조각을 알고 있으며 전 세계 해적과 해군이 그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로저 해적단의 간부였던 스코퍼 가반. 그는 현재 엘바프에서 은둔 중이며 얼굴에 불꽃 모양의 흉터를 지니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검은 배를 타고 다니며 접근하는 자를 모두 소용돌이로 침몰시킨다는 전설도 존재합니다. 이는 스코퍼 가반이 강력한 능력자이고 마지막 포네그리프의 수호자일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마지막 떡밥은 드래곤과 혁명군입니다. 세계 정부에 가장 직접적으로 맞서는 조직이며 엘바프 이후 본격적으로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래곤의 능력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날씨나 바람을 조작하는 능력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곧 세계 정부의 정보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엘바프에서의 사건을 계기로 드래곤은 본격적인 전쟁을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루피와 함께 진짜 자유의 시대를 여는 혁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한 엘바프 관련 최신 떡밥 탑7, 여러분은 어떤 떡밥이 가장 흥미로웠나요? 로키의 힘부터 우솝의 성장, 샹크스와 샴록의 충돌, 그리고 벽화에 담긴 고대 세계의 진실까지 모든 이야기는 루피와 니카, 자유와 해방이라는 주제로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을 마주하고 세상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